워런 버핏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짐이라는 남자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짐은 2009년 말 워런 버핏을 차에 태우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사태로 번진 경제 위기는 2009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폐업한 가게들을 보며 짐이 워런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암울합니다.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런 버핏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짐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워런 버핏은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또 짐이 모르겠다고 답을 하자 워런 버핏은 스니커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기회를 찾고 자산을 늘려간 워런 버핏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경제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가계 소비가 급격히 줄게 되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축소로 이어져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참 공포스러운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기준으로 기회를 찾고 용기 있게 우량 자산을 늘려나간다면 경제 회복기와 호황기를 지나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위 친구들의 조언과 추천에는 귀가 솔깃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법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 그 투자법을 따라하는 것은 참신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들의 전략을 모방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성공적인 길을 걸어온 투자의 귀재들의 투자법은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미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의 결정 과정과 방식을 이해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투자 기준과 철학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대가들의 투자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현대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투자가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각종 뉴스, 인터뷰,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워런 버핏의 핵심 투자 원칙만 추려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자 전략. 워런 버핏은 투기성 사업을 좋아하지 않는 투자자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가 강력하고 튼튼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기업을 일컬어 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입장벽과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자는 성 주위에 둘러판 못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넓고 견고한 해자로 둘러싸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한다. 나는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 해자가 얼마나 넓고 견고한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대상은 큰 진입장벽과 피라냐와 악어가 있는 해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해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 우위. 두 번째, 높은 시장 점유율 내지 시장 장악력. 세 번째, 안전 마진. 네 번째, 가격 전가 능력. 다섯 번째, 신뢰성. 여섯 번째, 규제 관련 규정을 다뤄본 경험. 일곱 번째, 규모상 우위. 여덟 번째, 네트워크. 워런 버핏은 60년 이상 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오면서 포트폴리오에 해자가 강력한 기업을 쌓아두었습니다. 코카콜라, 아멕스, 리글리, 애플, 프록터 앤드 갬블, 무디스, 월마트 등이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두 번째, 겁쟁이 전략. 버핏은 경기 순환 주기에 역행하는 투자를 했습니다. 1970년대 호경기로 인해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에도 2000년대에 닷컴 버블이 기승을 부리며 또다시 열풍을 불었을 때에도 2007년 주가 폭등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도 버핏은 남들과 달리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되어서야 그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곤 했는데요. 인생살이가 그렇듯 주식이 시장에서도 역발상이 필요한 법입니다. 주식시장이 호황기일 때는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을 관망하고 시세가 바닥을 치면 매수자로 돌변해
투자에 뛰어들어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티 하이테크 전략. 버핏이 오랫동안 기술주 투자를 기피해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찰리와 나는 기꺼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 혁신적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우주 정복 계획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노력에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단지 동참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는 버핏은 컴퓨터 업계나 우주항공 기술 등 신기술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와 절친한 관계임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거의 최소 수준으로만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핵심 기술 분야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분야에는 손대지 않는다. 나는 딱정벌레의 짝짓기 행동만큼이나 반도체나 집적 회로에 대한 문외한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회사에 대한 버핏의 반감은 몇 년 전부터 점차 줄고 있습니다. 컴퓨터 분야는 탄생한 지 불과 50년 만에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 버핏은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들여놓았습니다. 최신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자칫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로 창업한 하이테크 기업은 몇 년밖에 생존하지 못합니다. 물론 운 좋게 끝까지 살아남은 기업을 잘 잡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버핏은 이런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슈퍼스톡을 놓쳤다고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버핏은 전면 유리보다는 사이드 미러로 볼 때 더 잘 보이는 법이다 라고 충고합니다. 네 번째, 안티 분산화 전략.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버핏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최고라고 평가하는 주식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양보다 질인데요. 투자할 종목을 계속 찾으며 30개 혹은 5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10개 종목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모든 종목의 주식을 한 쌍씩 수집해 주식 버전 노아의 방주라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방주를 운전하는 편이 낫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리스크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최고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 아는 것을 순위로 매겼을 때 22쯤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버핏은 주식을 매입할 때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최고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주식에만 집중 투자하라는 것이 안티 분산화 전략의 핵심인데요. 수익성이 가장 높은 주식, 이른바 최고의 주식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30개 혹은 50개, 심지어 1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버핏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삭제할 종목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투자 적중률을 높이는 1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는 어떤 주식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12가지 사항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 12가지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무엇이 겉만 번지르르한 맹탕인지, 무엇이 속이 알찬 진짜 투자 대상인지 저절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버핏은 수십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질문들을 늘 옆에 두고 전문 투자자로 활약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기본적 분석 데이터가 주식을 매입해도 될 정도로 매력적인가? 두 번째, 지난 10년간 사업이 탄탄하게 진행되었는가? 매출 악화나 스캔들 등은 없었는가? 세 번째, 지난 5년간의 사업 보고서를 읽고 비교해보라. 경영자는 사업 목표를 달성했는가? 네 번째, 내재 가치 대비 25% 이상 할인되어 안전 마진이 확보될 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당신이 투자하고 싶은 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해당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가? 여섯 번째, 사업 보고서, 증시 정보, 사업 과정 등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가? 일곱 번째, 언론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 혹은 업계의 장기적인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투자 대상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큰 하이테크 분야에 속해 있는가? 9번째, 투자 대상 기업이 20년 후에도 남아있으리라 확신하는가? 10번째, 투자 대상 기업이 경쟁에도 무너지지 않을 해자, 이를테면 브랜드 인지도나 규모의 우위, 특허, 시장 장악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11번째, 최근 분석 결과에 의하면 투자 대상 기업이 20위 정도로 그저 그런 순위에 있는 기업인가? 투자 대상을 톱10 리스트 중 오랫동안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온 기업으로 변경할 마음은 없는가? 12번째, 증시 분위기는 어떠한가? 강세장인 호황기에 투자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겠는가?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